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플TV입니다. 예전부터 그 미싱 링크라 그래갖고 그 연결고리를 잘 보면은 다른 것들도 뭐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 뭐 이건 뉴스에서 나온 거니까 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다를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 mRNA 백신 독성 단백질 만들 수 있다. 독성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네이처 충격 논문 후폭풍이 일었다. 이렇게 뭐 숫자를 봐도 1, 2, 3이라면은 그 1, 2, 3, 1, 2, 3이 되는 예전에 한번 제가 수비학 다루면서 얘기한 적이 떠오르네요. 네이처에 실린 연구진 논문 파장 스파이크 단백질 만들어야 할 백신이 25에서 30% 비율로 엉뚱한 단백질 생성 25에서 30%입니다. 풀메릭 박사 우리가 모르는 독성으로 면역 반응 일으켜 부작용 초래 가능성 논문 교신 저자 참여한 티벤티란 박사 백신 안전성 의심의 여지 없어.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자기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뭐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갖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게 악성 단백질로 또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쓴 mRNA 백신 논문의 후폭풍이 거세다.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이 화이자라는 그 언어학이라 그럴까 수비학이라 할까 이것도 올라가면 어떤 특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mRNA 백신이 단백질 돌연 변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참 여기 보이는 그 M자 그 제가 13번째 있는 M, W는 23번째, 그리고 R, N, A 요게 이제 뭐 DNA 수비학적인 용어로 쓸 때 상당한 마치 이게 연금술 테이블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돼 충격파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폴메트릭 FLCCC 프론트라인 코비드-19 크리티컬 CR 엘리언스 수석과학자인 최근 에포크 TV의 아메리칸 사상 리더 뭐 여기서 이제 영어로 아메리칸 덧 리더라고 돼 있네요. 출연해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매우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네이처라는 매우 존경받는 의학 저널에 실렸다는 점도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mRNA 백신이 잘못된 독성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mRNA 백신은 주사 후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든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단백질을 외부에 침입한 항원으로 인식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백신 접종 후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닌 돌연변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것이 이것이 마치 이제 뭐 독사에게 물렸을 때 뭐 나오는 반응과 뭐 비슷한 내용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채널에서.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mRNA 백신을 쥐에게 주입한 후 단백질 형성 과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세포 안에 있는 이른바 단백질 공장 리보솜에서 일정한 확률로 리보솜 프레임 시프트 현상이 일어났다. mRNA는 아데닌, 우라실, 구아닌, 시토신 등 4개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3개가 하나로 묶여 아미노산을 만들어주고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해 단백질을 형성한다. 예컨대 구아닌, 시토신, 우라실이 만나면 알라닌,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 CUG로 묶이면 알라닌이 아닌 류신이 생성된다. 이처럼 염기서열 순서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류신에 대해서 많이 그 건강과 관련해서 뜨고 있는데요. 그런데 리보솜 프레임 그 류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잠깐 그 어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 뭐 좀 이것도 뭐 해결책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스파이크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뭐 해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만 이제 좀
그 당부를 드리는 게 이게 이제 요산하고도 또 유신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요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비타민 K2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가 나오는가 제가 그 당신의 심장은 뛴 적이 없다라는 말처럼 다 혈액이다. 혈액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뭐 뇌졸중이라든가 뭐 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혈액의 퀄리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리보솜 프레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이 같은 서열의 변화가 생긴다. GCU가 만들어질 차례에 G가 빠지고 다른 염기가 달라붙어 엉뚱한 아미노산을 만드는 것이다. 엉뚱한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며 엉뚱한 오프 타겟 단백질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여기 이제 폴 메트릭 박사, 메릭 박사가 나왔네요. 폴 메릭 박사는 일반적으로 mRNA는 우리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mRNA 인체에서 너무 빠르게 분해돼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 우리딘 대신 유사 우리딘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메릭 박사는 네이처에 실린 논문은 바로 이 유사 우리딘을 사용하게 되면 리보솜이 mRNA를 건너뛰거나 잘못 읽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그 결과 잘못된 단백질, 즉 스파이크 단백질 대신 독성이 있는 말도 안 되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유사 우리딘을 사용해 백신을 개발한 두 명의 의사 카탈린 카리코 드루와이즈먼은 올해 노벨상을 받았다. 좀 수상해요. 이 두 사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수상하다라는 게 다른 쪽으로 수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 트랜스 휴머니즘에 좀 적합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케임브리지 연구진의 논문은 유사 우리딘으로 인해 25에서 30% 비율로 스파이크 단백질 대신 저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만으로도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연변이 단백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데 여러분들 혈액에는 예전에 그 엑스맨이라는 데서 보면은 사람의 몸에서 이제 이렇게 혈액이 막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철분만 이렇게 모여갖고 그 철이라는 게 다시 말해갖고 뭐 어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데 총알에 뭐 권총이 물론 탄환은 대부분 구리로 된 것을 많이 쓰지만 모이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뭐 이 돌연변이 단백질이 갑자기 이제 막 엑스맨이 생각나는 거죠. 뭐 돌연변이 얘기 나오니까 이 논문은 엉뚱한 단백질 일부가 인체에 치명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면역 반응 얘기 나오면은 이제 그 너무나도 많이 이제 뭐 진부하게 들릴 정도로 그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메릭 박사는 우리는 백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확실한 건 백신이 우리 몸에 잊지 말아야 할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라며 그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독성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엉뚱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프로테스트 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한 의학 전문가도 돌연변이 단백질이 자가 면역 질환 등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왕재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어져야겠지만 이번 논문을 통해 그동안 숱하게 지적되어 온 백신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근데 이왕재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뭐 짤로서도 이제 그 동영상을 좀 짤막하게 해서 했는데 본인하고 본인 가족은 아무도 이걸 안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혈액만 보면 딱 안 돼요. 아이고 이거 백혈구가 다 죽어나갔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논문의 교신 저자로 참여한 제임스 타벤티란 케임브리지 의대 박사는 백신 접종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다만 향후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사 우리딘 N1 메틸 슈도 우리딘을 제거하며 엉뚱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많은 내용을 뭐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뭐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디톡스라 그래서 뭐 어떤 독성을 뭐 제거하자라는 뜻에서 앞에 뭐 스파이크가 붙었기 때문에 뭐 굳이 아래 뭐 단백질을 붙이지 않은 그냥 스파이크 디톡스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IU는 이제 어느 정도 함량이 성분이 이제 돼 있냐라고
어, 뭐면 나토키나제가 하루에 이제 2번이라고 EX라는 것은 2번 곱하기니까 하루에 2번이라는 건데 2000 IU 이상급 뭐 4000도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거 나토키나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나토하고 같은 거죠. 성분을 따지자면. 근데 왜 나토를 먹으라 그러면 되지? 왜 이런 성분, 그러니까 나토키아제를 먹으라 그러냐.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나토를 드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버터를 드시는 거, 기버터라든가, 뭐 이제 비타민 K2가 많으니까 드시면 좋지 않나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그 혈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비타민 K2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그 아까 전에 스파이크 단백질일 때 뭐 mRNA의 어떤 그 뭐 구조가 바뀌면서 독성 물질을 생성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혈전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는 혈전을 용해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 K2라든가 뭐 그타 그거 외에도 뭐 인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임상 실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하고 나토키나제하고 같이 이제 먹고 한 60분 정도 시간을 경과를 했는데 요 지금 비타민 K2가 빠진 곳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혈전이 이제 용해돼 갖고 나온 게 나왔고 나토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비타민 K2를 물론 이제 비타민 K2를 먹는 목적은 칼슘이죠. 우리 몸에 특히 이제 갑상샘 호르몬에서 이제 아이오다인이 충분치 못하고 기타 뭐 갑상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K2가 필요로 하죠. 특히 칼슘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칼시토닌 호르몬하고 파라토르몬의 호르몬이 갑상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혈류에 있어야지 1%의 칼슘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빠져나가서 뭐 뼈에서부터든 어디서부터든 이렇게 축출을 해갖고 칼슘을 이제 혈액에 많이 돌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을 원래대로 잡아주는 게 비타민 K2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칼슘의 농도를 줄이거나 뭐 이런 데 쓰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어떤 혈관을 막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그뭐 뇌졸중이라든가 기타 이런 뭐 협착증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나토키아제를 설명드리는 거고 나토하고는 분명히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브로멜라닌에 대해서는 또 그 파인애플을 이제 그 주기적으로 드시라는 말을 이 성분 때문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루 권장량을 500 뭐 미리그램 정도 뭐죠 하루에 한 번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 그래요. 이제 책을 많이 보다 보면은 어디서는 그 파인애플이 안 좋다라고 특히 이제 닥터 세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많이 조금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위도 안 좋다.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파인애플도 안 좋다. 브로콜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뭐 그것은 이제 그 실험실에서 만든 어떤 식품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스파이크 디톡스가 맞을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브로멜라닌이라는 게,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게 뭐 입증된 자료들이 너무나도 이제 쏙쏙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게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큐민은 이제 뭐 강황에서도 많이 하는데, 요것은 이제 2번 정도, 근데 이제 뭐 위에 어떤 더부락함을 느끼는 분들이 커큐민을 드신다던가 그밖에 어떤 특정 질병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뭐 커큐민을 피하라고 하는 또 최근에 이제 뭐 유방암 쪽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유방암 뭐 사기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이제 뭐 완쾌되고 뭐 하는 그런 내용도 좀 우리 단톡방에서 돌고 하는데 뭐 사월소비라든가 블랙시드 오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닥터 세비의 자료가 많이 좀 공개가 된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새해가 되면 항상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어떤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살짝 뭐 말씀드리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항공기 추락과 관련돼 갖고는 조금 이제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뭐
특정 그 비행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고, 오늘 또 제가 뭐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서 저희 집 근처로 오셔달라 했는데, 뭐 대전에서도 오신 분이 계시고 뭐 또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제가 이제 또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뭐 돈을 또 다른 분이 내시고 해갖고 좀 쑥스럽게 됐는데, 글쎄요. 하여튼 뭐 사람들이 그 많이 좀 살아남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뭐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체적인 윤곽은 딱 이제 보이죠. 제 눈에는 어떻게 해서 그 왜 그동안 그 우리가 어 참 여러 곳에 데미지가 쌓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디톡스는 이제 뭐 의사 선생님께서 뭐 그 나 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뭐 풀빅산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고, 아무래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벽 한 2시인가 3시인가, 아니죠. 제가 잘못 알았고 한 새벽 4시인가 그렇게 됐는데, 민방위 훈련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깜짝 놀라서 밖을 뛰쳐나갔는데 조용하죠.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그 소리가 엄청 크게 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오프돼 있는 걸 알고 제가 그 순지트 매트를 다시 온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제 소리가 줄어드는 경험을 해서, 또 최근에 이제 또 어르신이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본인 입으로도 얘기하세요. 내가 죽기 전까지 최대한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또 뭐 가격 갖고 좀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이거 싸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뭐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뭐 그렇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그 최근에 이성균 씨의 그런 사망과 관련돼서 이제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제 스타라는 분이 이제 운명하셔서 이제 분노가 들고 하는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죽음도 그런 분노가 뒤따랐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뭐 할로윈 때 이렇게 그 뭐 압사 사고라고 알려진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뭐 진실이 좀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건들에서 이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죽음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도 한번 분노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을 뭐 제가 강구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저라고 뭐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쁜 사람들 뭐 악마의 꾀임에 넘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다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제 나는 자포자기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축에 속한다고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제 그 스파이크 단백질 거기서 심지어는 이제 변형이 돼서 어떤 그 뮤턴트가 된 스파이크 단백질의 공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엔 혈액이 깨끗하면 그런 데서,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범혈구감소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알려왔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거를 간과해서 상당히 잘못된 양약을 좀 섭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그런 게 있고, 이성균 씨 얘기를 뭐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좀 느끼는 게, 뭐 나무 위키에 뭐 검색을 하면 아예 첫 글부터 틀린 정보를 막 자기들 뇌피셜로 입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지방 대학교를 나왔다 그랬으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다 그랬지. 근데 그 엉터리로 뭐 검색해 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뭐 몇 번 들려본 적은 있죠. 수원대라고. 수원대를 나왔다. 토목공학과를 나왔다. 제가 그 방송에서 인터뷰한 거 그거 몇 개 자기들 추리를 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그 BMW 코리아 리스 회사에 전화를 해봐도 알 것을 뭐 거짓말로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뭐 차량을 어떤 사기꾼들하고 협작을 해갖고 뭐 차를 그냥 타고 다녔네 이러는데, 그 제가 돈을 1억 정도 냈을 거예요. 그 제 돈 매달 한 달에 뭐 200 얼마씩 빠져나가게, 그건 회사에서 다 내준다고 한 거예요. 그 놈들이.
아무튼 그렇게 하나하나 그 이성균 씨를 뭐 언론이 만들었다, 뭐 경찰이 강압 수사를 해서 그렇게 됐다, 뭐 검찰의 잘못이다, 막 이렇게 남들을 비난하긴 좋아하지만 본질적으로 본인이 그런 인간은 아니었나. 없는 사실 꾸며내고 오해를 하게 만들고 거짓을 퍼뜨리고 선동하고 그런 사람은 살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다시 그 원래대로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주지도 않고 그냥 비난만 해대고 뭐 그렇습니다. 뭐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비규환이 되려고 하는 건데. 아이고 참 그런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일단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 아니 그리고 그 평평지구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그런 그 사람의 인성을 따지자 그러면은 어떤 선각자라든가 종교인을 내놓고 얘기를 하라고. 지금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평평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만 얘기하라고. 제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머저리 같은 놈들이 있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지만 하여튼 그 불쌍한 놈들이고. 이거 잠깐 평평지구 얘기 나왔으니까.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를 같이 이제 공저를 한, 뭐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년 된 책인데 아직까지 과학계에서는 그렇다 할 대답을 못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보낸 건데, 울릉도 독도간 거리는 87.4km 또한 가장 높은 독도 서도의 높이는 168.5m로 알려져 있다. 지구 반지름이 6,373km를 가진 구체이므로 1km 떨어질 때마다 멀어질 때마다 0.126m의 하강이 발생되어야 한다. 이 계산에 따라 80km 정도 멀리 떨어지면 대략 500m의 하강이 발생해야 된다. 그렇다. 독도의 모습은 울릉도에서 절대 관측이 불가능하다. 지금 구체로운 지구 과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높이가 대략 170m 정도 되는 독도는 바다 밑으로 잠겨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 과학계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바라볼 수 있으니 해서 손석희라는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갑갑한 거죠. 이런 어린이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지난 1년간 살아가면서 당신은 얼마나 지구의 공유를 발견하였는가. 일반적으로 나의 경우는 종방향으로 5km 그리고 횡방향으로 10km 정도의 간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종방향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배가 정말 지구의 공률 뒤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면 횡방향으로 10km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 있는 배들을 본다면 두 배의 선수는 서로 하늘을 향해 약간 올려져야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이다. 10km면 대략 7.8m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선수나 선미가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도저히 관찰할 수 없다. 자꾸 이제 우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석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죠. 망원경을 이용해서 주민을 해보면 더욱 명확하다. 그리고 직선성이 강한 레이저로 상대방의 배에 레이저를 쏘더라도 그 레이저는 공률로 인해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배에 투사가 된다. 바다에는 파도가 심해서 정확하지 않다고? 그렇다면 건물들 사이에 레이저를 쏘는 실험을 해보면 된다. 이미 그러한 테스트를 한 내용은 많이 있다.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과학계는 최소한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이고 둘레가 4만 km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나사가 보내주는 지구는 둥근 모습의 그래픽만 TV로 보여줄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런 것을 왜 얘네들이 하냐 이거지. 왜 자꾸 공룡이 다 대멸종했으니까 인간도 대멸종한다 이런 거를 왜 자꾸 주입하냐 이거지. 왜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계속 얘기하냐.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 이거지. 너무 갑갑합니다. 이게 아무리 인간이 뇌가 그 아베마의 그것만도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아니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